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의 기본 문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학으로 토익 만점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리한 파트 3, 4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파트 3, 4는 하나의 지문을 듣고 보기 4개가 있는 문제 3개를 한 번에 푸는 유형인데요. 파트 3은 13개의 세트로 총 39문항이 나오고 파트 4는 10세트로 총 30문항이 나옵니다. 파트 3은 2명이나 3명의 대화문으로 회사 업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파트 4는 1명의 담화문으로 전화 메시지나 공지, 방송, 광고 등 다양한 지문 유형이 나옵니다. 발음은 남자는 캐나다, 호주 발음이 나오고 여자는 미국, 영국 발음이 나오는데요. 호주, 영국 발음은 캐나다, 미국 발음에 비해 익숙하지 않아서 비중이 많아질수록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 유형은 주로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주제 목적 문제와 직업 장소 문제 유형이 있고 주로 두 번째 문제로 나오는 유형은 문제점이나 이유를 묻는 문제와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 문제는 요청 제한 문제나 미래의 일을 묻는 유형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의도 파악을 묻는 문제와 시각 자료와 함께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정답 단서는 1번 유형은 주로 전반부에 나오고 3번 유형은 주로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2번 유형과 기타 유형은 문제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문제의 유형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질문과 문제풀이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유형 문제는 주로 첫 번째 문제로 나오고 가끔 두 번째 문제로 나오므로 전반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제 문제는 파트 3, 4 모두 왓과 토픽이나 펄퍼스와 함께 나오거나 파트 3은 디스커스팅이나 토킹 어바웃이 나올 수 있고 파트 4는 지문의 유형에 따라서 어나운스드나 애드벌타이즈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목적 문제는 파트 3, 4 모두 Y와 콜링이 주로 나옵니다. 문제풀이 전략은 대화의 시작 부분을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놓친 경우에는 대화의 전체 맥락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직업 문제는 파트 3은 후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파트 4는 화자와 청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파트 4의 경우 토킹2나 어드레싱이 나오면 말하고 있는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이므로 청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왓이랑 잡이나 아큐페이션, 프로페션 같은 직업을 뜻하는 단어로 물어볼 수 있고 왓 인더스트리나 디파트먼트로 일하는 업계와 부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장소를 묻는 문제는 파트 3, 4 모두 where과 work나 take place로 일하는 장소와 대화하는 장소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전략은 먼저 문제에서 물어보는 대상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파트 3의 경우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히 구분하고 파트 4의 경우 화자인지 청자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시작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직업이 나오거나 여러 장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을 이해하면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목적 문제처럼 단서를 놓친 경우 대화의 전체 맥락으로 정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2번 유형은 주로 두 번째 문제로 나오고 종종 첫 번째와 마지막 문제로 나오므로 문제의 위치에 따라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묻는 문제는 what problem으로 시작하거나 컨선드로 물어볼 수 있고 what's wrong으로 시작하는 질문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문제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은 why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풀이 전략은 먼저 물어보는 대상을 확인하고 이유 문제는 동사 위주의 키워드를 파악하고 키워드에 대한 단서를 기다리면서 음원에 집중하면 됩니다. 세부사항 문제는 파트 3, 4 모두 what이나 when, where, how 같은 의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풀이 전략은 물어보는 대상을 확인하고 의문사, 동사, 명사로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고 키워드에 대한 단서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3번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3번 유형은 주로 마지막 문제로 나오고 가끔 두 번째 문제로 나오므로 후반부에 집중하면 됩니다. 요청 문제는 요청하는 경우는 두동사와 ask가 나오고 요청받는 경우는 비동사와 asked가 나옵니다.
제안 문제는 what과 suggest, recommend, offer로 제안을 하거나 추천을 합니다. 문제풀이 전략은 물어보는 대상을 확인하고 요청하는 경우와 받는 경우를 파악합니다. 파트 3에서 요청받는 경우 상대방의 대사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다음 표현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미래의 일 문제는 문장 끝에 next나 later로 다음에 할 일을 물어보거나 미래 시점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물어봅니다. 문제풀이 전략은 물어보는 대상을 확인하고 문제의 시점이 단서로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하고 다음과 같은 정답 표현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의도 파악 문제는 문제에 제시된 문장에 숨은 의도를 묻는 문제로 사전적 의미가 아닌 문맥상 화자의 의도를 유추해야 합니다. 파트 3은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대화문에서 나오는 문장이므로 앞사람의 말에 대한 반응이고 주로 두 번째 문제로 나오거나 가끔 첫 번째나 마지막 문제로 나옵니다. 파트 4는 세 문제가 나오고 담화문에서 나오는 문장이므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이고 주로 두 번째나 마지막 문제로 나옵니다. 문제 유형은 따옴표 안에 문장이 나오므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전략은 파트 3의 경우 말하는 대상을 확인하고 문제의 문장을 말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보기를 뭐뭐해서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의 문장이 곧 회의가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이 말을 한 이유가 회의를 기대하지 않아서인지, 오랫동안 대화할 수 없어서인지, 남자를 초대하는 중이어서인지, 자신에게 서류를 주었으면 해서인지를 생각하면서 보기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앞뒤 문맥을 파악해서 포괄적인 정답을 골라야 하는데요. 문제의 문장이 나올 때까지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다가 문제의 문장의 뒤에 나오는 문장까지 듣고 단서를 찾으면 됩니다. 시각정보 문제는 지문을 듣고 시각정보와 연계시켜서 정답을 찾는 유형입니다. 파트 3은 세 문제가 나오고 파트 4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로 두 번째나 마지막 문제로 나오고 가끔 첫 번째 문제로 나옵니다. 문제 형태는 시각정보가 나오고 질문 앞에 look at the graph라는 말이 나오므로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여러 의문사와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문제풀이 전략은 물어보는 대상을 확인하고 의문사, 동사, 명사로 주요 키워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기에 나오지 않는 정보를 확인하고 들리는 정보에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문제의 보기에 나오지 않은 정보인 계약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지문에서 원이얼이 들리면 원이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르면 됩니다. 그럼 자주 나오는 시각정보 유형들로 정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형태의 시각정보입니다. 보기에 나오지 않는 정보인 시간과 방정보를 확인하고 질문의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에서 정보가 들릴 것을 기대하고 12시라는 시간 정보가 들리면 해당하는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 형태인데요. 보기에 나오지 않는 정보인 수치를 확인하고 지문에서 가장 많은 투표라는 정보를 듣고 해당하는 그래프를 고르면 됩니다. 참고로 그래프는 가장 크거나 작은 수치 또는 두 번째 수치를 고르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지도 유형입니다. 지도는 확인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요. 보기의 정보가 아닌 도로명과 건물 이름을 확인합니다. 지문에서 브레빈로드와 사라레인이라는 도로의 교차로에 있다는 정보와 카페 건너편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해당하는 곳을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네 번째는 기타 유형인데요. 어떤 형태의 시각 정보가 나오더라도 보기에 대응하는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보기에 대응하는 날짜와 게이트, 좌석 번호와 출발 시간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게이트가 변경됐다는 정보를 듣고 해당하는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제풀이 순서인데요. 지문을 듣기 전에 문제와 보기의 키워드를 파악하고 문제 순서대로 키워드를 보면서 지문에서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정답에 대한 단서가 들리면 체크하고 다음 문제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답에 대한 단서가 보기와 다르게 표현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답 단서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동사만 바꾸는 방법인데요.
명사는 그대로 두고 동사만 동의어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명사만 바꾸는 방법으로 명사만 동의어로 바꿔서 표현하는데요. 보기에 포괄적인 단어가 나오고 지문에서는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를 워크숍이나 세미나로 표현하거나 대중교통을 버스나 지하철로 표현할 수 있고 음료수를 커피나 주스로 표현하고 연락 정보를 폰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와 명사 둘 다 바꿔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미리 정리해서 암기하기보다는 문제를 풀다가 바꿔서 표현한 단어를 몰라서 틀리면 따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의 유용한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키워드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의 키워드를 파악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물어보는 대상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파트 3에서는 남자는 M으로, 여자는 W로 적고 파트 4에서는 화자를 S로, 청자는 L로 적어두면 집중해야 할 대상을 구분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의문사와 명사는 동그라미로, 동사는 밑줄을 그으면서 해석합니다. 이 규칙들을 적용해서 문제의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보기는 명사만 나오는 경우 중요한 단어에만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비슷한 보기가 있으면 연결선으로 표시해두고 뒤에 단어를 주의해서 듣습니다. 동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보기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문장으로 나오는 보기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를 표시하는 순서와 정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먼저 읽으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보기 문장이 가장 긴 것부터 키워드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보기의 키워드를 다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음원이 나오면 음원에 집중하면서 순서대로 질문에 대한 단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보기에 바로 보이면 체크하고 바로 보이지 않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특히 의도 파악 문제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발음해보면 좋은 문제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기가 짧은 단어인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지문에서 보기의 단어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헷갈릴 만한 보기를 미리 발음해두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 파악 문제인데요. 질문의 문장이 지문에 그대로 나오므로 속으로 문장을 미리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각정보 문제입니다. 시각자료에서 보기에 대응이 되는 정보가 지문에서 그대로 나오므로 미리 발음해보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파트 3, 4는 구와 절을 포함한 영어 문장들로 이루어진 단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순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보고도 해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제가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리한 해석을 위한 영어 문법에 관한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